아, 오늘 이 조덕재 배우가 지금 법정 구속이 돼가지고 의정부 교도소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제가 확인했는데, 지금 구치소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아마 글로 간 것 같아요. 이 건에 대해서 제 입장은 제가 공개적으로도 얘기했었고 조덕재 배우한테도 수시로 얘기했는데, 반민정하고 싸울 이유가 아니다. 이건 반민정하고 붙어야 될 사건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이거는 영화 촬영 현장을 컨트롤 못한 감독과 제작사 책임이거든요, 무조건. 실제 액션 영화 찍다가 싸움 나는 경우 많습니다. 권투 영화 찍다가 싸움 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 문제여서 그런 문제지, 수시로 액션 영화 찍다가 싸움 난다니까요. 그거는 감독이 무조건 말려야 되는 거고 책임지고. 그래서 액션 영화 찍다가 누가 폭행죄로 고소하는 거 봤어요? 싸움 나는데? 감독이 컨트롤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시나리오 없이 과도하게 뭐 손이 들어왔다, 그러면 감독이 가서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거는 그 배우를 성추행으로 고소하게 되면 안 되고, 안 그러면 연기를 어떻게 해요,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 반민정이라는 사람이 그 전후의 행위를 봤을 때 실제 성추행으로 느끼지 않았는데 나중에 뭐 마음이 바뀌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실제 성추행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거는 조덕재한테 책임가면 안 되고 감독과 제작사한테 가야 돼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반민정 씨는 감독과 제작자를 손배 청구를 들어가야 돼요. 양쪽 다. 조덕재 배우하고 둘 다. 제가 이 사건을 조금만 먼저 인지했으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반민정 쪽하고 연결을 시켜서 조정할 텐데, 뭐 뒤에 빼미가 있다 그러는데, 빼미들이. 나는 그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페미니스트들이 여기에 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 그 윤정주, 방통심의에 있던 윤정주 의원이 빼미 끌고 들어왔다는데, 제가 윤정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때 제가 좀 있었으면은 내가 윤정주 찾아갔을 겁니다. 이거는 빼미와 아무 관계없는 얘기다, 이거. 너희들 빼미가 얘기하는 성추행은 권력 기재로 가는 문제인데, 이게 무슨 이거 영화 촬영소에서 벌어지는, 이거는 니네가 얘기하는, 자, 이거 가장 이제 이상한 성폭행이라는 게 안희정 건 아닙니까? 안희정 건? 이거는 안희정 입장에서는 강제가 아니야. 자기는 여비서하고 사귀었어. 근데 여비서는 나는 안희정 싫은데 시장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녔다. 사실은 빼미가 들어갈 곳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나는 안희정 성폭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지만은 빼미들은 그런 거 가지고 해서 저런 것도 성폭력이라 그래가지고 성폭력의 영역을 넓혀간단 말이야, 빼미는. 그걸 넓혀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집단 아닙니까? 근데 이 건은 빼미로서는 이게 한마디로 먹을 게 없는 건이에요. 그럼 앞으로 영화 촬영마다 빼미가 들어가서 감시할 겁니까? 키스씬을 딱 감시할 거예요? 이거는 액션씬에서 벌어지는 사고하고 유사한 거거든. 왜 빼미가 꼈는지 윤정주한테 내가 따져 물어보고 싶은데 또 죽었어. 그 윤정주라는 자는 저하고 진짜 친한 사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구속되자마자 윤정주가 주도해가지고 제 JTBC의 오보를 방심하는 거를 전부 다 면책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려고 했다니까, 나오자마자. 아니, 당신 무슨 생각으로 이건 JTBC 오보가 맞는데 다 면책을 주냐. 그리고 만약 그때 알았으면, 이 사건 알았으면은 당신 이 사건에 왜 끼냐. 이건 빼미 문제가 아닌데. 근데 나오자마자 보니까 윤정주 씨가 저승으로 가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덤까지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사실. 지금도 찾아갈 수 있어요. 내 건, 일단 내 건. 당신 왜 그런 게 있냐? 왜 방통심의 권력 이용해가지고 오보에다가 면책 줬냐 하고. 반민정 사건에 왜 끼어들었냐, 당신. 그 우공당의 그 어떤 자가 내가 조덕재를 부추겼다? 반민정하고 싸우라고? 나는 계속해서 이거는 반민정과 싸울 게 아니고 한번 정돈해가지고 제작자와 감독을 손배 청구 한번 하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박민정을 만나보겠다. 그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조덕재 배우가 이해를 해서 그 뒤로는 박민정에 대해서 뭐라 그런 적이 없어요. 말 꺼내주지 않았어요. 이거는 참 내가 볼 때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성폭행으로 조덕재 배우가 유죄 받았잖아요, 대법원에서. 받자마자 사실은 뭘 했어야 되냐면은 제작자하고 감독에다가 민사소송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감독과 제작진이 이제 민사를 방어하다 보면은 막 자료 제출할 거 아니에요? 제출하다 보면은 제작자와 감독의 부실 관리가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 증거 갖고 다시 대법에 재심 청구를 갔었어야 되는 건데, 이 반민정에 대해서 몇 번 발언한 게 있죠. 나는 근데 그게 지금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게 좀 간단치 않은데, 법리적으로 볼 때는 이재포가 쓴 기사가 허위다. 이재포가 쓴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가 허위다. 기사로 공식적으로 나온 게 허위라 해서 그걸 읽은 사람까지 거의 똑같이 구속을 시켜야 되느냐? 나는 도저히, 제가 탄원서를 넣었어요, 재판부에. 언론 논리상 불가능하다. 내가 어느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이게 허위가 나왔다. 그럼 내가 정정만 해주면 되는 거지. 그걸 내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나를?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지금 그거 플러스 몇 개가 더 걸려있고, 반민정이라는 뭐 이름을 밝혔다 그러는데, 반민정이라는 이름이 내가 알기로 기사로 수도 없이 쏟아졌는데, 그게 또 무슨 뭐 성폭력법 위반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 지금 법원에서 볼 때는 괘씸죄죠. 대법원이 판결한 거를 안 받아들이고 다시 또 피의자를 공격한 꼴이 돼서 이게 그냥 어마어마하게 형량이 높아진 거죠, 이게. 무슨 완전히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막 허위사실 퍼뜨리고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조덕재 배우를 좀만 먼저 알았으면은 절대 대법 판결 이후로 반민정의 반자도 못 걸어내겠을 겁니다. 그 대신에 감독이랑 제작자를 쳤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조덕재 배우는 지금 이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이 됐고, 이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에서 엎어진 겁니다. 1심이 무죄가 됐는데 2심에서 문재인이 장악한 법원이 또 엎어가지고 이게 이 꼴 났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나쁠 거 없어요. 어차피 이제 문재인이 이제 다 털릴 텐데, 문재인 정권에서 감옥 갔다 오는 거는 나중에 다 이제 훈장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1년 2개월이 좀 시간이 길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 쪽에서 내가 지금 워낙 이제 이 힘이 없으니까, 저 같은 제야 인사는. 근데 탄핵 무효를 엎어가는 과정에서 제가 일정 정도, 제가 좀, 원래 저도 대중문화평론가 출신이니까 일정 정도 제가 반응권이 있다 싶었을 때 제가 언제라도 반민정 씨를 만나가지고 정리를 해서 빠르게 석방을 시켜야죠. 그리고 지금 반민정은 자기는 모든 걸 다 잃었다 그러는데, 자, 조덕재 씨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얻는 게 뭐죠? 얻는 게 없어요. 문제가 이 사람 자체도 얻는 게 없어요. 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명예훼손까지 포함해도 영화 촬영하다가 벌어진 사고인데, 이걸로 예를 들면은 나는 여성주의 영웅된다?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여성주의에서 다룰 만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사에서 다룰 문제인데 좋게 보겠습니까? 영화계에서? 지금 반민정 씨가 조덕재 때문에 이 꼴 난 게 아니라 이거를 커버 못한 제작진 때문에. 아니, 누가 반민정하고 이제 키스씬하고 섹스씬 할 수 있어요? 이래가지고 누가. 이게 조덕재 때문이에요? 영화 제작사 때문이지? 저는 지금이라도 일단 조덕재 씨와 별개로 반민정은 제작진에다가 선배 청구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야지만 반민정이 잃어버린 거를 찾을 수 있지, 조덕재 감옥 가는 순간에 반민정 씨는 더 많이 잃었습니다.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뒤에서 빼미가 있다면은 제가 한번 좀 만나가지고 한 시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본인 자체가 아니라 뒤에서 빼미의 조언을 들었다면은, 빼미도 얻은 거 없고 반민정 씨도 얻는 게 없어요. 나중에 오히려 조덕재 씨가 더 많이 얻는 거 있어요. 문재인 무너지면요, 그냥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의 피해자거든요, 이거.
그리고 당연히 재심 들어갑니다. 이거 어떤 기회만 오면은 제작진에다가 민사 청구하면서 재심 반드시 들어갑니다. 엎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사법부에 뺨이 휘둘리지 않는 사법부가 구성돼가지고 이거 엎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 나는 근데 이게 엎어졌다 해서 반민정이 또 무슨 뭐 불명예 뒤집어 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를 바꿔야 돼. 사고를. 저기 조덕죄가 아니에요. 저건 제작사다. 이 발상을 바꿔줘야 돼요. 2심에서 저는 이제 형량을 좀 줄여야 된다 생각하는데, 글쎄요, 나 같으면은, 솔직히 쓰는 거 너무 억울해서, 기사 나온 거 읽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 싸움 상대는 반민정이 아니었다. 난 그래서 뭐 솔직히, 뭐 사과를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저나 박 대통령 감옥에서 사과하는 거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과한다 해서 본인이 성추행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난 그렇게 해서라도 좀 더 빨리 나오는 방법을 좀 논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페미니스트면 가세연에 연루되었나? 그럴 수도 있죠. 나는 그때 김용호한테 내가 조배우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조배우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 아주 안 좋게. 근데 김용호란 자가 무슨 뭐 성폭행, 성추 이런 거 가지고 있겠어요? 사실은 나도 조덕재라는 사람은 알았는데 반민정이라는 배우를 처음 알았죠. 만약에 얻은 게 있다면은 인지도 하나는 올렸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 인지도가 이게 너무 안 좋게 한 거죠. 어쨌든 반민정 씨 입장에서는 일단 조덕재 배우는 잊어버리고요. 저 제작자한테 민사소송 들어가세요. 대본에 나이트훅인데 촬영 중에 레프트 어퍼컷 날리면 폭행죄. 로키 촬영할 때요. 로키 촬영하다가 실베스타 털론이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아가지고 글러브 빼고 한판 붙자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언제 그런 경우에서 이게 소송을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반민정 여성단체와 카르텔이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시카고 예술대학교 출신의 감독인 박철웅 교수 또한. 아니 난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정의당이든 뺨이든 이 사건을 키워서 뺨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뺨의 영역이 넓혀지는 게 없어요. 이거 왜 이 판에 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우파방송 한다고 보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가만히 돼 있다고 보는데, 우파방송 한다고 그것도 이제 영향 미쳤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뺨이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은 판결이 났는데 그 피해자를 또 공격했다. 이건 뺨이 자체는 이거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뺨이가 왜 꼈는지 나 참 궁금하다니까요. 이거 윤정주 씨만 살아있었으면 내가 만나러 갈 텐데. 근데 이게 감옥뿐이 아니라 제가 이 서울구치소에서 그 빅터 프랭클 박사의 아우슈비츠 체험담을 읽는데, 아우슈비츠하고 서울구치소하고 게임도 안 되는데도 그 아우슈비츠에서도 자기 개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우슈비츠에서도. 제가 그거 보고 참, 야, 아우슈비츠에 비하면 서울구치소가 완전 천국인데.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이 비전을 갖고 있으면요, 더군다나 이거는 아우슈비츠 같은 경우는 들어갔을 때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현재 조덕재 배우는 1년 2개월이잖아요 2심 때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조덕재 배우는 1년 동안 우리 탄핵무효를 입으로만 외치는 데가 아니라 실제로 관철시키고 있는 포스트에서 워낙 많은 공헌을 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자산을 쌓아놓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6개월 정도로 이제 형량을 줄여야 되는데, 갔다 오면은 조배우는 할 것도 많을 겁니다. 아니 뭐 올해 안에 거의 다 탄핵은 다 엎어버리지 않겠어요? 조덕재 배우는 가서 책도 보고
연기도도 고민하다가 나와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요, 자기 비전만 있으면 거기는 굉장히 좋은데요. 밖에 있을 때보다 더 좋아요. 자기 비전만 있으면.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가서 제가 졸업배우한테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겁니다. 좀 쉬시다가 나올 때쯤 되면은 이제 저 배우가 이제 뛸 수 있는 판이 만들어졌을 거다. 자, 밤빼미 오사라미 작가님과 졸업제 법정구석 비하인드 토크쇼 부탁드립니다. 아니, 비하인드가 없어요. 비하인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예요. 저는 연기하는 과정에서 여배우가 연기인데 자기 느낌으로 야,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나 이거 성추행한 거 아니야?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사고도 하나 있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사고가 있는데, 홈쇼핑 때 홈쇼핑이 침대 이불 광고인데 남녀 배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부부 연기를 해야 되니까 서로 끌어안고 하는데 여배우가 확 친 경우 있어요. 근데 그걸 감독이 막았죠. 당연히 감독이 막았죠. 그 남자 배우는 아니 부부답게 더 애정을 표현하라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안 막아주면은 영화 촬영 현장 무너져요. 이거. 이게 구속까지 간 거는 뭐 완전히 빼미의 힘이죠, 이거는. 그래서 조배우는 배우 입장이나 또 정치 동계 입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기반을 만들어 놓고 들어간 거고요. 나왔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작진을 쳐서 재심을 통해서 이 문재인의 사법부 판결을 엎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박민정 씨가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이 성추행을 안 당했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걸 느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배우가 같이 연기한 현장에서 있는 일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상황까지 가면은 얻는 게 없다는 거야. 당신이 박민정 씨 본인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빼미한테 만약에 했다면 빼미한테 속아 넘어간 겁니다. 이거는 거기서 무조건 감독이라는 거 협의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라니까요. 박민정 씨가 지금 나갔는데 어느 배우가 박민정 씨하고 멜로씬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조덕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걸 감독한테 얘기해서 감독에게 사과를 받고, 차라리 조덕점한테 그 당시에 감독을 통해 가지고 사과를 받고 그렇게 정리했어야 되는 거지. 이걸 이렇게 키워가지고 건이 이거는 박민정 씨가 빼미의 영웅도 될 수 없는 건이에요. 이거는 이 소재 자체가. 그거 썼죠. 그 누구죠? 안희정 여기서 책 썼나요? 나는 그거는 난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은 빼미 입장에서는 그거는 성폭력의 영역을 완전 넓혀버렸잖아요. 거기까지. 이제는 그냥 누가 누구랑 좋아해서 연애를 했는데도 권력 관계가 있으면은 엎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거는 해볼 만해요. 빼미하고. 근데 이 건은 박민정 씨가 얻는 게 없어요. 단지 이제 그러면은 영화 촬영할 때마다 여성 운동가 한 명을 감시원을 두자, 뭐 그런 제도를 만드는 거 말고는 이거는 얻는 게 하나 없어요. 이거.